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 주력 전투기인 F-15의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성능 개량 사업이 비용 폭증 문제로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8일 니혼게이지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0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됐던 F-15 개량 사업 비용 390억엔, 약 3,900억 원을 집행하지 않은 데 이어 2021년도 국회 통과 예산에는 관련 비용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설계 등 초기 비용이 애초 예상치의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미국 측과 맺었던 계약을 일단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노부오 방위상은 관련 부서에 재협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15 전투기는 일본에서 1980년대 실전 배치가 시작된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개발업체인 맥도널드 더글러스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통해 생산한 기종 등 약 20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일부에 지상 공격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전자전 대응 시스템을 붙이는 등 성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18년 결정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개량 대수를 20대라고 명기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잡아 납품까지 약 5년 걸리는 것을 가정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량 사업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량 비용이 미국 측의 끊임없는 요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개량 전에 필요한 설계비와 작업용 시설 등의 정비 관련 초기 비용으로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에 802억엔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해 2021년도 정부 예산 요구안에 초기 비용으로 213억엔이 추가됐습니다. 그 후로도 미국 측은 부품 고갈 등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3배에 가까운 약 2,400억엔, 약 2조 4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본은 초기 비용의 지속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일본 정부로서는 개량 사업에 드는 전체 비용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내에선 무기류 거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창구 역할을 맡아 견적 가격과 납기를 결정해 거래토록 하는 대외군사 판매 방식이 동맹국에 바가지를 씌우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의 호구임을 눈치챈 듯합니다. 한국은 이런 문제들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우리 스스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서야 국산 전투기 개발 시작 단계에 있는 일본은 한국의 KF-X 시제기 롤아웃 행사가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국산 F-3 전투기가 개발 및 배치되는데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열등감 때문일까요? 대다수의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KF-X 국산화 비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KF-X 전체 부품의 국산화율은 65%를 넘겼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전투기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베이사 레이더는 우리 기술로 이뤄낸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을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도입해 현재 39%를 국산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에 스텔스 기능까지 있는 것을 의식해서 F-15J 개량 버전에 스텔스 사냥 기술을 포함한 강력한 성능 개량을 진행한다던 일본은 결국 미국의 바가지 청구에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FMS 방식으로는 민간 업체를 통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로 기시 방위상이 기존 F-15 개량 계획에 근거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방위성은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KF-X와는 별개로 우리의 F-15K도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개최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항공기 항제밍 GPS 체계 링크 16 성능 개량형 구매 계획권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결과 F-15 전투기에 2025년까지 링크 16 개량형 모뎀, 모드 5 저가 식별 장비, 항제밍 GPS 항법 장치를 개량 장착하는데 총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실 한국 공군은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 F-15K를 대규모로 개량하려 했지만 미국의 갑작스러운 링크 16 성능 개량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25년까지 앞에 언급된 3가지 부분만 급히 개량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F-35A 추가 도입 사업이 좌초된 상황이었는데 당장 링크 16 성능 개량을 수행하지 않으면 F-15K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겹쳐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 공군 입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방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우선 사업인 F-35A 추가 도입을 살리고자 F-15K 성능 개량 사업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행히 일본은 F-15J 성능 개량 사업 자체가 백지화 상태로 돌아간 상황이라 우리도 한숨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F-15K와 F-15J를 비교해 본다면 F-15J는 F-15C를 기반으로 만든 것인데 F-15는 원래 ATF 개념으로 설계된 것이라 많은 폭장을 하고 공기 밀도가 높은 저공을 고속 비행하기엔 골격이 너무 빈약하다는 평가입니다. 2004년 F-15C가 비행 중 노즈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 지상 타격 능력이 대폭 강화된 타격수리 F-15E가 개발될 때는 완전히 환골탈태하여 전투기의 골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국의 F-15K의 기반이 바로 이 F-15E입니다. 겉모양은 같아도 뼈대는 완전히 다른 전투기가 된 셈입니다. F-15E는 무장을 주렁주렁 달고 공기밀도 높은 저공을 고속 비행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튼튼해졌습니다. F-15J가 뼈대까지 드러내 바꾸지 않는 이상 F-15K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더 드라이브라는 온라인 매체에 기사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이 지난해 보잉과 98대의 F-15J를 45억 달러, 약 5조 1천억 원에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는데 전투기 골격 보강이나 교체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에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천문학적 액수를 제시하며 가격을 높여가는 것은 새 전투기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 전투기를 구매해도 국산 전투기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온갖 비용 청구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시제기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감격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프라보 국방장관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KF-X 공동개발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할 것인지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8일 양국 국방부 장관이 회담을 가졌지만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밀린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연체된 금액 6,044억 원 중 일부라도 선물처럼 들고 올 거라 믿었던 한국 국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중계된 시제기 출고식에서도 프라보 장관을 소개하자 댓글창에 돈 내라 라는 댓글이 연이어 올라오며 분노의 목소리가 크게 일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차관 제공 요구에 한국이 응하면 돈을 내겠다는 심보일까요?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밀린 분담금을 차차 낼 계획이라 보도했지만 이번 방문에서 직접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양국 장관은 연내 외교국방 국장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인도네시아 국방협력협정에 근거한 차관급 공동국방협력위원회에 조속한 출범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군사교육 교류를 확대해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의 토대를 강화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의 호구가 된 일본은 왜 한국형 전투기가 대단한 일인지 이젠 이해할까요? 이상 시온TV였습니다.